자,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라는 타이틀인데 이게 쓰기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. 뭐 각계 전투 뭐 이런 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지수의 맥락이 지금 좀 방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지금 3,300 근처에서 머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시세를 주도하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이런 IT 대형주가 좀 주도를 해야 돼요.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. 그렇죠. 그 밖에 또 대형주들. 이런 쪽은 그냥 조금 속된 말로 재미가 없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섹터와 모멘텀 막 들쭉날쭉하잖아요. 자, 그래서 뭐 정리만 좀 해봤습니다. 오늘 사실 전 선택을 못했어요, 저도. 자,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오르는 기업들 이제 저를 분석을 해봤는데 뭐 제일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일발 장전 시간이 많이 다뤘던 거는 덱스터. IT 할 때 이제 우리 이영수 대표 금요일 날 또 덱스터도 많이 하셨고, 김현민 이제도 좀 하셨던 거. 네, 위즈빅 스튜디오, 위즈빅 덱스터. 스튜디오. 저희가 뭐 한 서너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네, 많이 강조를 많이 이거를 해드렸으니까. 했죠. 어제 결국에는 이제 넷플릭스하고의 제작 장기 공급 계약하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.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계속. 왜냐하면은 그런 환경이 형성되는데 덱스터가 계속 신규 시설 투자하고 인력을 뽑고 하는 거는 뭔가 뒤에 후속타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추론이죠. 22일쯤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김욱 대표 저희 또 출연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덱스터는 계속 관심권에 두고 뭐 메타버스 또 영화 모가디슈 개봉이 지금 예정돼 있죠. 뭐 그런 것들. 하여튼 뭐 VFX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 뭐라 그러면 특수효과? CG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하여튼 변화되고 있는 덱스터.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 어제 가격 제한 폭인 상한가까지 뛰었습니다.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제 높은 대주주 지분, 그리고 또 우호 지분 합쳐서 70% 이렇게 되더라고요. 영업이익이 부동산,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. 에셋 증권인데 브로커리지 영업보다는 그러니까 자체 우리가 잘하는 거 하겠다라고 해서 영업을 꾸준히 내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한 기업인 것 같아요. 시가총액이 어제 800억에서 이제 상가 쳤으니까 1000억이 됐죠. 유통주식수 270억에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사모펀드나 일단 일부 수급에서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올랐고 한컴 MDS는 공시 보면은 한컴 자회사인 한컴 인텔리전스 1일날 뭐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프론티스 지분 55% 인수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, 솔직히 프론티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잘 모르겠고 하여튼 지분을 뭐 인수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항공 우주 테마는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좀 다뤘던 9일날 우주산업 태스크포스 팀이 이제 회의를 당정에서 개최를 하고 당국하고 이제 정치 여당 집권 여당이겠죠. 우주산업 예산에 대한 확대 논의를 한다고 하니 요것도 이제 이슈가 돼서 어제 쭉 한번 군집을 이루어서 움직였고 그 밖에 이제 M게임, 뭐 인트로메딕, 신풍제약 개별 주식들 신풍제약은 앞서 이제 김명민 기자 다뤄줬고 M게임은 중국의 게임사 뭐 파노가 이제 또 지난번에 펄어비스가 한번 나왔고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인데 이것도 내용은 제일 잘 모르겠습니다. 열혈강호 온라인이라는 게 또 이제 그 메타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종목이에요. N게임. 네. 그다음에 인트로메딕은 싸이월드. 근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7% 또 떨었어요. 마이너스. 싸이월드 또 재개가 또 연기가 돼버려가지고. 그렇게 왜 그게 어렵나 보죠? 그렇죠. 그게 아무래도 워낙 좀 오래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우리 도토리라고 하잖아요. 그걸 이제 구매했던 분들이 돈 내놓으라 이러는데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 환불을 해주거나 그걸 이제 그걸 도토리를 사놓은 분들이 그 도토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. 도토리가 알을 깠구나. 네, 그래서 아무튼 그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재개가 연기가 좀 됐다. 어떡하죠? 저 도토리 남아 있는데. 분명히 저도 확인은 안 해봤죠. 뭐 몇 개 있을 거예요. 미리 충전해 놓은 분들이 꽤 많았을 거거든요. 어쩔 수 없이 다 경험들이 있군요. 그리고 이거 어제 국민적으로 많이 해킹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악재로 좀 작용했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그 신풍제약은 혹시 어떤 얘기 하셨어요? 아까 임상 이상 피라맥스 임상 이상 실패했다라는 자, 둘이 파이팅. 얘기 때문에
거구나. 그러면은 뭐 근데 코리아셋 투자증권도 마찬가지 신풍제약 시간에서 안 하고? 급락을 했었는데 뭐라고? 코리아셋 투자증권도 시간에서 네. 급락을 코리아셋 했잖아요.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자산가치 이쪽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저께 이제 장 후반에 시간에 또 한미약품하고요. 그 기업 아즈텍 이름이 WB. 이제 큐라티스라고 하는 회사, 이 네. 비상장 회사거든요. 네네네. 한미약품, 큐라티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또 국내에서 또 한 10억 도즈 분량 또 위탁 생산할 수 있다.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풍문으로 나왔는데 네. 복지부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렇죠. 아니다라고 했죠. 부인을 하니까 이제 빠진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뭔 관련이 있냐면 바로 이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이 큐라티스의 8%.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. 8% 급락했네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대려 이제 한미 사이언스, 한미 약품, 뭐 그다음에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지분 갖고 있어서 막 위탁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네. 우리는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또 다시 시간의 시장에 좀 빠진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시세가 일단 움직이면은 누군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뭐 추종하는 수급도 붙을 수 있고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막 따라가시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저기 아즈텍 참 WB, 서린바이오, 한미사이언스, 코리아셋 투자증권 다 네. 시간이 하락이 나왔는데 맞습니다. 거의 이슈였습니다. 좀. 제가 몰랐던 거. 그 로이터 통신에서 대낮 그 로이터 통신에 그 보도가 나왔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장마가 오는데 그냥 부인해버리고 네. 네. 그렇게 10억 되면서 도주면은 와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도저히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는 분명히 우리 국내 기업들이 갖추고 있어요. 네.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금 ST팜도 시설 투자 해놓고 있고 한미약품, 한미사이언스, 뭐 녹십자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은 충분히 있으나 문제는 그거죠. 결국 이제 원료 네. 공정. DS 공정을 할 거냐, 또 이번에도 DP 공정만 할 거냐. 저는 이제 그게 문제라고 보고 또 팀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1시가 딱 넘어가면서 사실 우리 국내 언론이 아니라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된 게 근데 국내 그 언론을 기자분 통해서 성함이 한국 분이던데. 예, 그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된 게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면서 속보가 나왔는데 이게 마치 종목들이 막 짜고 치는 것처럼 네. 일시에 동시에 다 같이 급등을 했거든요. 1시 딱 넘어가면서부터 뭐 서린바이오, 뭐 한미사이언스, 코리아셋 투자증권 뭐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같이 움직였다가 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뭐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해버리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네. 시간의 시장에서는 또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이게 되면서 그리고 좀 또 빠진 규모가 것 같아요. 크지 않아요. 10억 도자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CC로 바꿔가지고 리터로 연결하게 되면 한 8만 리터 8만 그렇죠. 리터. 되거든요. 그러면 설비는 충분해요. 삼성 바이오로스가 상공장에 70만 리터, 70만 리터 되니까 큰 수준은 아니거든요. 아 그러네.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찌 보면 음모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세력들이 그냥 띄웠다. 약간 그런 냄새도 분명히 나죠. 네. 네. 그리고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그 730에서 4월 20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피라맥스 맞아요. 예, 알테스네이트하고 피로 나리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그 시험관 내 폐세포에서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이게 나오게 되면서 그때 이상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다. 이상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5월이나 6월 때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를 네네네. 드렸었거든요. 이게 근데 참 웃긴 게 바이러스가 이게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공기중에 떠다니면 이게 상당히 약해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그 동물 몸속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강해지는 그런 증폭되는 거거든요. 거죠. 그래서 그래서 삼상 성공이 쉽지 않은 게 이상에서 이런 그 이전에 뭐 시험관이라든지 그리고 동물 모델이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데 그 유산균 이슈가 뭐 한번 터졌었잖아요. 그렇죠, 남양유업. 남양유업에. 네. 밖에서 네. 그런 바이러스를 비클 안에 네. 놓고서는 몸을 투여하면 다 죽어. 금방 사면 돼요. 네. 콜라에도 죽을 거야. 그렇죠. 네. 금방 사면 됩니다. 바로 그겁니다. 아, 이게 그래서-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. 네네. 이게 몸속에 근데 숙주 속에 들어와 있는 거를 테스트하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. 그러니까 이 세포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바이러스 힘이 완전 극대가 되는 거죠. 근데 그 외에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만약에 실험실 내 있을 때는 이게 네. 3일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보통 그래서 1상 이상은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과 이상 AB까지 네. 성공한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 문제 때문에 임상 이상 2B라든지 아니면 3상 실패한 이유가 거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지. 그러면 이게 혹시 양리 전달 물질? 그것도 분명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팩트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미안해, 좀 맞으면서. 접근을 좀 해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헬릭스 미스도 저는 그 혼용 얘기가 나오면서 임상 네. 3상이 엎어져 뭐 오염, 물론 지금도 오염, 진행하고 오염. 있지만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던 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임상 디자인하는 역량이
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좀 부족한 게 사실 이제 많이 이 떨어지죠. 피라맥스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부터 그냥 중증 환자들을 치명률이 높은 이제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설계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이상은 뭐 제가 봤을 때 무난히 좀 통과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근데 일반적인 의약품으로 사실상 이제 조금 광범위하게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임상 이상을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대조군과 이제 그 피라맥스 군의 차이가 별로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좀 당혹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. 뭐 그런 그거는 생각도 좀 제가 들고. 자주 말씀드리면 좋아요, 좋아요. 그 중증 환자 대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결과가 5월달, 6월달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요. 그러면서 이 중증 환자 대상으로 해서 뭘 실패했냐, 통계적 위성 확보를 실패를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우주 항공 기술도 그렇고 이 백신 기술도 마찬가지로 그 예상하고 있는 수치 밴드 내에 이게 들어가야 통계적 위성 확보가 되는 거고 이래야 이 밴드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인정을 안 해줘요.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이 수치 안에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 걸 통계적 위성 확보라 그러는데 네.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이 통계적 위성 확보가 되는지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렸었거든요. 그래서 그 4월 달에 그 이상 이비에 대한 어떤 실험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분석에 들어간다. 그게 5월달, 6월달 나올 것이라고 그 회사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위성 확보가 결국에는 실패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을 회사에서는 다시 또 네. 이상 이비를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참 렘데시비어 뭐 50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만 나오더라도 저는 되게 성공이라는 그렇죠.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항바이러스 효과가 발생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좀 실험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지금도 반반이라 봐야 될 것. 솔직히 말씀 저는 반반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. 개구충제도 뭐 쓰는데요. 이번에 물론 양리적으로 개고충제라 그랬고 제가 좀 저기 하지만 이버맥틴이나 뭐 이런 원재료의 성분들을 가지고 계속 시도해볼 수밖에 없는 거 똑같은 얘기죠. 덱사메타손도 있고 사실 이제 팀장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게 완치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이 치료제가. 예를 들어서 입원 치료를 한 열흘 정도 받아야 될 걸 한 5일 정도만 받으면 치료 효과가 생긴다.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네. 엄청난이라는 표현이 좀 이게 과학적이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맞아요. 또 이게 합병증이나 진행을 해서 다른 병이 이제 될 경우에 중증이 될 수 있기 맞습니다. 때문에 이게 그거를 말씀하셨듯이 그렇죠.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이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도 성공이거든요. 그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방을 했었냐면은 비타민제하고 아연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서 하이도스 클로리킨을 7일간 투여를 하고 나머지 3일 동안 나머지 3일 동안 렘데시비를 투여를 하게 해서 완치시켰거든요. 그걸 또 더 나아가면은 잘 먹고 쉬면은 돼요.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하고 섞어가지고 투여했었잖아요. 맞아요. 하여튼 어디로 가다 지금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. 그리고 저는 그 뭐냐 자 그래서 뭐랍니까? 한컴 MDS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갑자기 또 한컴으로 들어가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준비를 한 게 그 한컴 MDS가 그 프론티스 지분이 수상하게 되면서 메타버스. 네. 그래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 넵튠을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. 넵튠. 네,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그 비상장사 아까 쭉 늘어놓은 거에 이제 붙여보자면은 사실 뭐 신풍제약이나 이런 코비드 치료제와 관련된 거는 뭐 후속적인 거고 또 한국파마를 아까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넵튠이라는 걸 메타버스로 가서 그리고 그 뭐지? 한국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이백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그러고 나서 한컴 MDS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넵튠을 말씀드렸는데 그 알다시피 넵튠 나이백 이렇게 정리하고 왜냐하면은 어저께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그 730에서도 말씀드렸지 메타버스 플랫폼사가 비상등사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IPO를 진행하던 아니면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한컴 MDS가 메타버스 플랫폼사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떴듯이 넵튠 같은 경우도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듯이
맘모6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 지분을 55%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요런 넵튠도 어찌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그 맘모6라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LGU+와 컨텐츠 개발 그 협력을 맺고 이제 컨텐츠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아마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차트도 옆으로 쭉 누워 있으면서 지금 기술적 위치. 기술적 위치도 언젠가는 한 방 터질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차트거든요. 이게 네. 대부분 이렇게 네. 뭐 평행하게 눕는 저런 형태들 많아요, 종목들은. 네. 언제 오르느냐 이거는 모르겠어요, 아무도. 삼성전자도 이 차트거든요, 지금. 맞아요. 삼성전자도 이 차트. 삼성전자도 저래요. 네, 기아차도 약간 저렇습니다. 다 똑같아요, 지금. 네, 거의. 그래서 이 차트가 언젠간 터질 거야 차트거든요. 제 나름대로 그냥 이름을 짓자면 터지든 위로 터지든 밑으로 네, 터지든. 네. 터진 차트예요.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터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그렇겠죠. 한꺼 MDS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넵튠 같은 경우에도 맘모6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레티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레티어가 아니고 레티널이더라고요. 레티널. 네, 레티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R 글라스 쪽으로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AR 글라스 렌즈로 특화된 아코니아 홀로그래픽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좀 인수를 했어요. 잠깐만. 네. 보내드려야 돼요. 아, 네. 네, 뭐 제가 여기 이제 좀 좋네요. 가야 이렇게 막 토론을 하다가 뭐 너무 시끄럽거나 산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방송으로 저희가 네. 뭐 예고된 것도 없고 계획된 그렇죠. 것도 없고 네. 준비된 것도 없고 하지만 짜다 보면은 나오잖아요. 살아있는 그렇죠. 네, 날것의 방송. 네. 오늘 좀 방송의 완성도가 네. 높았지만 그래서- 시간 관계상 네, 저도 이제 물러나기 전에 하나 종목만 붙이고. 이제 좀 끼워 넣기를 좀 빠르게 좀 해드리고 마무리하고. 그래서 어쨌든 뭐 한컴 MDS까지는 우리 팀장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저는 그 아랫단에 이제 우주항공위성 네.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실 때 대선 정책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환경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- 이제 다 정책적인 해당되죠. 이슈들하고 맞물려 있잖아요. 네. 대권 후보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분야고 또 국방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맞아요. 우주항공위성 이쪽은 단순히 그냥 뭐 그 아마존의 그 누구죠? 갑자기 베이조스. 네, 베이조스가 우주로 날아간다 그거 말고 그냥 우리 국내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정책적인 이슈. 메타버스도 딱 그렇게 지금 시작되면서 더 시세가 좀 강해졌거든요. 네, 그렇죠. 대선 정책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우주항공 쪽도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인탈리안 테크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AP 위성 요 정도만 좀 추가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역시나 게임도 메타버스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M게임 한빛소프트가 먼저 움직였는데 그나마 좀 게임주 중에 하나 더 좀 추가를 해드린다면 YJN 게임즈 같은 요런 좀 작은 종목 요런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. YJN 게임즈 그 두 개를 좀 추가해드리면 YJN 게임즈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게임주 그다음에 이제 항공위성과 관련되어 있는 AP 위성 이렇게 이제 두 종목만 좀 추가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종목 키워드와 일발장전까지 함께 해주셨고요.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